유튜브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TV, TV로 좀 보지 좀 마. 창피하다고. 이 젊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플렉서블 케어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뭐 세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다 됐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늙지 않으려고 밤 자는 시간 동안에도 절대로 늙지 않게 하려고 '무슨 짓을 써서라도 내가 나의 노화는 막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사실은 플렉서블 케어고, 그게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만 그 개념을 넣어서 그냥 '나 젊어질래. 나 예뻐질래.'가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뻤던 그때의 그 피부로 돌아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하루 종일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프지 않았던 그 관절이 있었을 때로, 그때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렉서블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복용했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천차만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노화를 한번 좀 막아 보고 건강했었던 그 포인트를 되돌리기 위해서 '세포가 산화된 거를 막아서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것들만 한번 봐 볼까?'라고 간단하게 시작했던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거를 어떤 분들한테는 "졸릴 수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드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어. "언니, 저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먹으면 신물이 올라와요. 어제 저녁부터? 어제 저녁에 먹고 바로 누운 거 아니야? 45 도로?"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 여러분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플렉서블은요, 무조건 기운이 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세포가 산화된 걸 막아서 올라가면서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었잖아요. 플렉서블에 들어가 있는 19종이 필수 아미노산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다 들어가는 거. 플렉서블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복용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걸 봤었을 때 진짜 신기했던 게, 여러분들 제가 플렉서블 아래는 비타민 C를 포함한, 인디안 구스베리를 포함한 아미노산 성분을 진짜 때려잡아서 넣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세포를 쓸 수 있을 만큼만 쓰고, 쓰는 동안 상처받았거나 쓰는 동안 산화됐던 걸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은 내가 먹는 양에 대비 얼만큼 움직이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은홍님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보다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더 많이 먹는데 이 아이들이 움직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뭘 먹잖아요? 그러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일 때 필요한 모든 에너지 중에 가장 빨리 쓰는 게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몸이 되어 있는 몸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수화물만 쉽게 그냥 에너지를 만들고 그냥 그마저도 다 안 쓰고 그냥 저장해 버리는 그런 그 노화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애들은 내가 먹은 만큼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배가 안 고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 그냥 내가 지금 쓸 에너지는 이만큼 있으니까 굳이 안 먹어도 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 식단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은 5시 반에 먹은 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엔 안 먹었어요. 애 재운다고 10시에 누웠는데 신물이 너무 올라서 진짜 토악질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이게 5시 반에 먹고 10시에 누웠는데 토악질까지 나왔으면 위에서 음식이 하나도 소화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위의 움직임이 현격히 줄어들 때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꽃길을 위장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시 반에 먹었어. 그러면 그 불편한 느낌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위 속에서 음식이 2 시간에서 2 시간 반, 3 시간 정도 있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나님 같은 경우는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으나 점심에 먹은 음식이 내려가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무슨 고민? '내가 점심에 고기 먹었나 혹시?' 고기 먹어서 오래 남아 있는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윗속에 남아 있는데 그게 누운 채로 그냥 다시 역류했다? 그러면 식도가 열려 있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문제는 위의 음식이 운동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이슈 없이 위장이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위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일단 점심에 뭘 먹었는지 체크를 해. 그래요. 고기 먹으면 여러분들 고기 드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가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예요.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기 드실 때 탄수화물이랑 같이 잘 섞어 드시면서 이 밸런스에 맞춰 가지고 진행될 수 그래서 제가 고기 먹었을 때 뭘 먹어라? 절해동을 꼭 먹어라. 이게 그냥 내가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탄수화물 먹고는 그렇게 신물이 안 올라와요. 저는 뭘 먹어도 20-30분 안에 신물이 올라와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식도가 지금 좀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지. 근데 이게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컨디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챙긴다고 했었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플렉서블 케어가 커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내가 이만큼 운동을 해서 요만큼 썼어. 먹은 음식을 가지고 요만큼의 세포를 움직였어. 움직이는 동안 이 세포가 산화돼서 환원되고 이런 식의 반응들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활성산소의 공격이 밖에서부터도 들어올 수 있고 안에서부터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활동하지 않아도 산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에 몸의 모든 세포는 어떠한 공격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숨만 쉬어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또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자외선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온도 변화에 따라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모든 세포들이 동일하게 정이 먹어서 분해가 안 된 거면 고기의 양이 너무 많았던 거죠. 탄수화물 대비 고기의 양이 평소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탄단지 비율이 진짜 중요한 거야. 비율대로 들어갔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절해동을 먹고도 이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몸이야. 근데 그거보다도 월등히 더 탄단지의 비율이 무너졌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알려드려요? 돼지고기 먹었을 땐 안 저래요. 소고기 먹었을 때 저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100%다 말은 하긴 그렇지만 돼지고기 먹었을 땐 안 저래요. 그냥 뭐 한나님이 그날 저녁에도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잠이 부족했다든지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미처 다 안 된 상태에서 또 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소고기 먹을 때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좀 덜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소고기가 진짜로 안 좋은 지방이 너무 많아요. 분해가 안 되는 지방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정의를 먹고도 그 정도다. 그러면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월등히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근데 플렉서블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 아니 내가 1500칼로리를 소모하는 몸이야. 그런데 얘가 보니까 1500칼로리 정도를 먹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끼니에 맞춰서 밥을 먹는 거지. 허기짐이 든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탄수화물을 좀 더 많이 먹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항상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비율 자체를 탄수화물로 집중한 음식을 먹었었을 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이만큼 몸을 통해서 활용하고 내 몸을 일으키고 다 쓸 수 있는 몸이긴 한데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그냥 끼니에 맞춰서 제대로 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입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잘 생각해 보면은 플렉서블 먹으면은 진짜 신기한 그 느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평소량 원래 적은데 어젠 좀 하도 옆에서 애들 먹이고 늦게 먹은 새 주변에서 하도 구워줘서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해서 더 먹었어요. 거봐요. 그래서 그래요. 한나님 나 귀신이지. 근데 이게 나이 들면 티가 나요. 그래서 위장 건강이에요. 근데 아마 한나님이 그 상태면은 이 가슴 쪽에 요 부분이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량.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아기 엄마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허겁지겁 많이 먹게 돼요. 근데 그 버프가 걸리는 거예요. 늦게 먹는데 옛날처럼 막 허겁지겁 먹게 되지 않아요. 그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해동이 그걸 좀 막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쪼끔 봐 주시면 플렉서블이 내가 쪼금 불편한 부분을 쪼끔 먼저 체크를 해서 티가 나게 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플렉서블 처음에 먹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잠만 재웠다고 플렉서블이. 시도 때도 없이 졸리게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2 주, 3주 딱 지나니까 더 안 졸려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 신내림 받은 줄? 신 좀 내렸지 내가. 옹옹 신이 좀 내렸지. 그래서 여러분들 플렉서블이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저희 엄마는 플렉서블 아침에 하나를 저녁에 하나를 드세요. 그러니까는 워낙에 낮잠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냥 피곤하면 주무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플렉서블 2알 다 먹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어 보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다른 약은 뭐 숲공기는 목에 좋으니까 먹자마자 바로 티가 나고 절해동 먹으면 속이 좀 편하고 불편함이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플렉서블처럼 이렇게 엄마가 시종일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또 처음인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르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을 해 보세요. 1 시간에 한 번씩 깨는 사람이야. 1 시간에 한 번씩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쭉 잠을 자게끔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암 환자들이나 관절 환자들처럼 이렇게 먹성이 좋으신 분들 아니고 입이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입이 짧으신 분들은 이게 통잠을 자는 게 아니라 끊어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플렉서블을 먹고 1-2 시간 만에 깨시던 분들이 3-4 시간 자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것도 기운이 필요한데 먹는 게 많지 않으면 잠을 자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곤증이라는 게 많이 먹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게.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주무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충분히 드시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플렉서블만 먹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먹는 거를 저녁 전으로 바꿔 주세요, 플렉서블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